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7일입니다. 드디어 지난해 조국 사태로 보면은 껍데기와 알맹이, 즉 진보그룹 내의 껍데기와 알맹이 싸움이 벌어진 지가 벌써 이미 거의 한 10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8, 9월 당시 진중권 교수가 치고 나오면서부터 시작됐으니 거의 한 1년 가까이 언필칭 진보그룹 내 진보 세력 내의 껍데기와 알맹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진보, 보수, 진보도 순수한 진보, 건강한 진보, 평등을 지향하는 순수한 진보와 건강한 진보, 또 보수도 진정한 보수, 건강한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역사의 양날개가 되어서 그야말로 어떤 미래를 향해서 균형을 맞추면서 날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진보 그룹 내에도 가짜 사이비가 있고 껍데기가 있고 보수 그룹 내에도 사이비 껍데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과거 일제시대 때에도 보면 그야말로 많은 순수한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순수한 사회주의자, 순수한 진보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흔한 얘기로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치고 있는 그런 사이비 진보들, 집권 사이비 진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북이고 또 종북 주사적 흐름을 갖다가 종북 주사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이비 진보 그룹들입니다. 보면은 최근에도 보면은 언필칭 진보 그룹 내에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진중권 전 교수,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또 조기숙 노무현 정부 시절의 홍보수석, 그다음에 박용진 현 의원,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옛날 민노당 출신이죠. 그런데 오늘 안치환 씨라고 아실 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안치환 씨 대표적인 386 저항 가수라고, 이 양반 55세입니다. 오늘 정오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신곡의 제목은 아이러니입니다. 안치환 씨 같은 경우는 소라 푸른 소라,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민중 서사곡을 불러온 안치환입니다. 안치환 씨는 2016년 11월 당시 광화문 촛불 집회 때 가장 먼저 참여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을 열창하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안치환 씨가 아마 순수한 진보,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적 진보인 것 같습니다. 되게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 이상주의자들, 그야말로 이상에 젖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일을 하지만 실제 그 결과물을 따먹고 나중에 아주 기득권 세력화되면서 점점점 이른바 옛날 구악보다 더 나쁜 신학이 되는 것들은 원래 그런 사이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치환 씨는 오늘 그 아이러니란 신곡을 통해서 집권 진보 세력, 아마 안치환 씨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지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다음에 조국, 임종석 등등등등 기득권을 갖다 듬뿍 누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또 추미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한 방에 흔한 얘기로 조져버린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 써서 개 줬니? 아이러니 다 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핵심은 여기 있죠.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끼리끼리 모여 환장에 춤추네. 끼리끼리 모여 환장에 춤추네. 싸구려 천지 잡복의 잔치뿐. 중독은 달콤해 멈출 수가 없어. 쩔어 사신의 슬픈 관종이여. 참 절절하죠. 안치환 씨는 오늘 앨범을 소개하면서 세월은 흘렀고 우리들의 낯은 두꺼워졌다. 그날의 순수는 나이 들고 늙었다. 어떤 순수는 무뎌지고 음흉해졌다. 밥벌이라는 숭고함의 덕계에 눌려 수치심이 마비되었다. 권력은 탐하는 자의 것이지만 너무 뻔뻔하다. 예나 지금이나 기회주의자들의 생명력은 가히 놀라울 따름이다.
시민의 힘, 진보의 힘은 누굴 위한 것인가? 아이러니다. 그렇습니다. 안치환 씨, 당신은 이상주의자였던 겁니다. 당신도 철저하게 그 사이비, 진보를 참칭하는 사이비들에게 농락당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요. 보면은 이 진중권 씨 같은 경우, 진중권 지난해 그 조국 사태 때 보면은 정의당 탈당하면서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죠. 야당 의원 100명보다 진중권 씨 한마디가 더 무섭다고. 이 진중권 교수하고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조만간 반조국 백서를 갖다가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조국 백서, 즉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이른바 사이비 진보들, 강남 좌파들, 자신들은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청주에 있는 집하는 노영민 실장 같은 사람들, 또 저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른바 진보를 참칭하고 진보를 갖다가 내세워주면 그 행태는 자신들이 욕하는 과거 어떠한 기득권 세력보다 더 추악한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반조국 백서를 만들면서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참 제목이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나라를 지금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는 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이었죠. 얼마 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에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난 지난해 집 샀다. 난 한 채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 단수채가 그렇게 수두룩닥닥이냐? 너희들 위선 아니냐? 바로 어제 그제도 얘기하고 있어요. 조기숙 교수는 문재인 정부 딴소리 하지 말고 부동산 대책 실패한 것을 인정해라. 왜 그렇게 보면 부동산 대책 실패도 국회 왜 남 핑계대고, 이해찬 씨 같은 경우는 유동성, 돈 깔리게 많아서 그건 몰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나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리스트, 그러니까 예전 얘기하는 종북 주사,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이상주의형 진보 좌파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오늘 안치환 씨 보면 얘기하는데 이 이상주의자들의 공통점이 있죠. 일은 지들이 하고 재미는 딴 놈들이 봅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박헌영이죠. 남로당에. 딴에는 박헌영이 열심히 자기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서 애썼지만 결국 저 북한에 가서 이용당할 만큼 당하고 그야말로 계속 청당하지 않았습니까? 저 박헌영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 개한테 물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 사냥개들 풀어서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민노당, 과거 권영길 의원이 주도해서 민주노동당 처음 만들 때 7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박용진, 지금 민주당 의원입니다. 재선이죠. 박용진 의원 같은 저하고는 저 옛날 종편 시절에 많이 그야말로 함께 출연했던 박용진 의원, 굉장히 나름대로 이 양반도 아이디얼리스트고 또 보면 좀 순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오늘 딱 정리했습니다.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 잡을 정책이다. 아주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박영준 의원 같은 경우는 원체 지역이 탄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른바 사이비 진보 좌파들이 박영준 의원을 많이 공격하겠습니다만 껐떡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 잡을 정책이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정의당이 드디어 지난해 조국 사태 때는 그 심상정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 해준다니까 눈이 어두워서 조국 데스노트 안 만들었다가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진중권 교수 탈당하고 많은 젊은 층들이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렸는데, 이번에 안희정 전 지사 그 상가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좋아보는 모습을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무슨
무슨 죄로 형이 확정되어서 감옥에 가 있는지 알지 않느냐. 여기서 성착취 아니냐. 거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라고 이번 젠더 문제를 갖다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보면 이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지난해 붙어 있었던 이 범진보 내 껍데기, 즉 사이비들과 알맹이, 그래도 자기 자신들은 이상주의자이고 또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그 진보 간의 알맹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보다 깊은 속내로 가면 알맹이도 그렇죠. 아씨, 일은 내가 했는데 가서 재미는 제가 보고 앉았고 나는 완전히 소외되니까 화가 날만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정치판에 금원이 하나 있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은 이거는 부패 플러스 분열로 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부패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보면 등등등등등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는 아주 여러 형태의 부패입니다. 권력형 부패도 있고 생기형 부패도 있고 어마어마한 부패 고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뭘 볼 거 있습니까? 뭐 유죄수다 뭐다 많죠. 부패 가득하니까 즉 국민들이 더 이상 이들 사이비 진보, 사이비 좌파, 강남 좌파들의 위선에 쏟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분열. 이제는 서로 권력을 두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치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10년, 진보 정권 10년이 DJ 세력과 노무현 세력의 싸움, 또 노무현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싸움으로 결국 10년 만에 몰락했습니다. 또 2015년, 사실 문재인 대표 시절입니다만은 당시 민주당은 절대 집권할 수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표 시절에 당시 문재인 대표와 호남 세력, 즉 박지원을 비롯한 안철수를 옹호한 호남 세력 간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5년 5월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승용 최고위원하고 정청래 최고위원 쌈박질 벌리고, 유승희 최고위원 봄날은 간다 노래 부르고 앉았고, 추미애 최고위원 머리 박고 뭐 메모하고 앉았고, 그런 가운데 드디어 2015년 말에 안철수 박지원 나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세력만 남았을 때 문재인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더 작아지더라도 우리 강해질 필요 있다. 거의 몰락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자중진안으로 말미암아 사실 반사이익으로 2016년 총선에서 한석 차로 승리했고, 그 기세로 국회의장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 결국 2016년에도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과 박근혜 청와대가 보수의 주도권을 놓고 대파 싸우는 가운데 결국은 탄핵으로 그야말로 그냥 정권을 갖다 거저 지나가다 죽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항우 본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그야말로 진나라의 내분과 이런 등등의 것으로 거저 진나라를 멸망시키다시피 한 항우를 두고 어느 유색에게 얘기하죠. 항우의 모습을 보고 마치 머리에 맞지 않는 관을 쓴 원숭이 같다. 즉 머리에 맞지 않는 그 관을 쓴 원숭이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진보 정권이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집권할 자격이 없는 그런 세력들이 당시 보수 세력의 자중진안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다시피 해서 머리에 맞지 않는 관을 쓰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자기들 간의 나라를 이토록 망쳐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어쨌든 이번 또 21대 총선도 당시 보수 세력 내부의 공천 파동 등등으로 또 거저 건졌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좌파 정부, 또 진보 세력의 어떻게 보면 몰락이 서서히 그야말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 비슷한 모습이 껍데기와 알맹이의 싸움이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1967년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그 당시에도 뭐 우리 사회 진보 세력, 좌파 세력 이 내부에서 그 뭐 얼렁뚱땅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1969년에 39의 세상을 갖다 이제 떠난 신동엽 시인이 죽기 2년 전 쓴 바로 시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이 껍데기는 가라를 통해서 지금 조국 사태를 갖다가 하나의 기폭제로 해서 생겨난 진보 좌파 내 이른바 이상주의자들과 사이비 집단 간의 껍데기와 알맹이 싸움, 껍데기와 알맹이 내전을 갖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의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런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1967년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즉 드디어 진보 좌파 내부의 이상주의자들과 소수죠. 그리고 권력에서 밀려난 자들이죠. 또 사이비, 이들은 기득권들이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죠. 즉 껍데기와 알맹이의 내전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촛불혁명에 불을 지폈던 안치환은 완장차고 환장에 춤추네 잡복 잔치뿐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라고 신곡을 발표했습니다.